11시 주식원에서는 가치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한 주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동안은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했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만나보시죠. 어제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습니다. 조선 기자재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조선 기자재 안에서 굉장히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태광을 본다면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조선 관련해서 지금 8월 달 이후로 지금 신조선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좋은 이슈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빅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쭉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런 수주를 빨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붙어주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수혜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들이 지금 3분기는 사실적으로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태광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조선 관련한 업종들 3대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소부장 그들이 지금 좀 밀리고 기자재 관련 주들이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지금 관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어저께 상승이 좀 반가운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태광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선 전반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이제 MRO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군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고 LNG선, LPG선 이런 것들의 수주 관련한 이슈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미국의 조선 관련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술력도 좀 부족할 뿐더러 노동력 또한 약 한 40% 정도밖에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조선 쪽은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 이제 태광이 이제 포착을 해줬는데 이번 3분기 때는 조금 실적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신규 수주가 이제 3분기에는 좀 아쉬웠지만 이제 4분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다라면은 뭐 하나엔진이라던가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반면에 태광이 못 갔는데 후속 주자로서의 따라갈 수 있는 추격 요소는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는 게 4분기에 실적을 어떻게 발표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LNG 모멘텀이 회복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투자 포인트로서 지금 괜찮은 그 흐름을 좀 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오늘 조정은 일시적으로 어저께 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14,000이라는 가격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안에서의 태광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조선 어제 굉장히 슈팅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어제 그 힘만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느 정도의 밀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광만 놓고 본다면 아쉬운 실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개선될 것이라는 가능성 또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자체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콕 집어서 한국의 조선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선박 수량도 적고 기술력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월등하죠. 이와 관련해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스템은 어제장에서 태광을 포착을 해줬습니다. 저점을 다지고서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한 주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AI 시스템이 선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유세벽 멘토님이 계시죠.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엮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로서 또 트럼프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트럼프가 딱 되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걸까요? 딱 되니까 반응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거기 1차적으로 1차 모멘텀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때는 뭔가를 건축을 하거나 뭐 인프라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인프라 투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6일 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조정을 줬는데, 근데 품었다라는 거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실적은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선진 시장,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그런 북미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쪽 시장에 대한 수요 회복이 아무래도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줄 수 있는 대목이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높은 기저 그리고 고금리 이런 영향들이 수요 조정을 좀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하, 주요 지역의 선거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재개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그 대장격의 종목인 HD 현대건설기계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5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70,000원까지도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건과 관련한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오늘은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57,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55,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면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이런 코멘트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건설기계처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나는 요즘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로 수익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체험권을 활용하시면요. AI가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시그널을 보내줄 겁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려면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가치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젤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는 수요일장 안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종목이죠. 승소와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실적까지도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젤도 뭔가 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휴젤 같은 종목이 지치지 않고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 달 관련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균주 관련해서 ITC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돼가지고 이제 노이즈들이 없어졌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톡신 수출이 시작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 실적만 봤었을 때 매출액이 1,0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좀 약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해줬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호실적, 그리고 여기 휴젤에서도 당초 예상했었던 실적보다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해주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변동성 요인이 1차적으로 만들어졌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실적을 만들 때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서 국내 내수 시장이었는지 해외 시장이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톡신 초도 물량이 완전히 선적되면서 해외 톡신이 전년 대비해서 72%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요인들이 시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휴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열렸다. 포문을 완전히 열어놨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부분에서 H&B 그리고 온라인 홈쇼핑 채널에서 호실적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여기에서도 37%, 그러니까 전 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톡신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고마진 제품, 이런 것들이 미국 톡신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자회사 인건비 축소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5.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판관비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톡신 시장이 아무래도 보톡스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암이라던가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아팠을 때 나는 그런 신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화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톡신 관련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노후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가격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지금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그 보유자의 그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보면은 거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불과 24년도 15만 원이었던 가격대에서 지금은 2배가 넘었죠. 30만 원이 넘어갔죠.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그 동반 매수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물량들이 쌓여 있는지, 거래량들은 아무래도 좀 3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는 좀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인 61선이라던가 121선, 이 라인들을 만약에 밟고 올라간다라는 이 추세가 확인이 됐었을 때 그 가격대들을 지켜준다라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지금 당장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AI가 포착을 했었고 AI가 포착을 한 종목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AI의 성능을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주들 중에서 정말 AI가 꼽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휴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곱게 늙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한 번씩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톡신 수출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휴젤의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기대감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여러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고점 영역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를 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여기를 끝으로 내려올 것인지는 여러분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 그리고 121선 이런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지지를 받게 된다면 조정 시에 매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종목이죠. S&T 다이내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포착된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여전히 수요일에 포착이 됐었고요. 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테슬라가 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라던가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묶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방산 관련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도에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가 1000대를 납품한다라는 이제 기본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가운데서 180대에 대해서 4.5조 원 규모로 지금 실행 계약만 체결을 하고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S&T 다이내믹스에서 변속기를 만들고 있어요.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변속기가 그 이제 독일 K2 전차가 2차, 3차가 이제 벌써 납품이 됐는데 그게 거기에서는 독일사의 변속기를 결합해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방위산업청에서 S&T 다이내믹스에 변속기를 착용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단이 올라오면은 저는 S&T 다이내믹스가 지금의 주가 레벨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만들어놨다. 룸 자체를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드양 K9 자주포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루마니아라던가 폴란드라던가 이쪽 수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데 이집트 관련해서도 중동 수출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방산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S&T 다이내믹스도 그쪽 관련한 이제 변속기라던가 구축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지금 컨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폭발적으로 만약에 수주가 대량권에 이런 것들이 터져준다라면은 충분히 지금 내 주가 레벨이 아닌 좀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좀 소부장격의 방산 관련주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그 주지사마다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좀 긴 시간으로 좀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에 방산 관련해서는 올해 당장에 뭔가 수주 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주가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재료를 받아볼 수 있는 S&T 다이내믹스 만나봤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있죠.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는 방산으로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산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수주 이슈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최근에 최고점을 경신할 만큼 고점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뒷받쳐줄 때 그만큼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가치주로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 말고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나는 조금 더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우리 불나방 성격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급등주 AI 포착 종목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저희가 앞선 오프닝 통해서 5가지의 종목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슈와 엮어서도 만나봤을 만큼 오늘 장 안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런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시기적절하게 포착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AI 시스템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가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시스템 한번 만나보시죠. 11월 5일 화요일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습니다. 방산, 우주, 항공 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에 정말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님과도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좋아하는 종목. 방산을 얘기 방송에 나왔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지금 당장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계속 보자. 그리고 지금 조금은 소외받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다라는 게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최종 이제 승인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시스템 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같이 공동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향후 하나오션이 이제 중장기 미국 군함 MRO 사업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도 낙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이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에 호주랑 폴란드양 잠수함 숏리스트에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이 먹는 캐파가 85%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 시스템이 먹는 그 매출액은 15%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확인을 했었을 때 하나오션이 더 최우선주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오션은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좀 약간 계속 박스에 갇혀서 못 가다가 지금 돌파를 했고 어느덧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았습니다. 높아진 수출 비중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그리고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멘텀들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가산점을 주고 싶은 게 뉴스페이스 관련해서 관심도가 지금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주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레이더 사업 이쪽 잘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관점 말고 좀 조정 시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